어제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웃고 계세요? 네, 사실은 제가 산 주식이 엄청 떨어졌어요. 근데 왜 웃고 계세요? 팔자주름 생길까 봐요. 근데 웃으면 팔자주름이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접혀지면서? 그쵸. 팔자주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참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썰도 많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팔자주름이 악화되는 요인과 그 요인 방지해서 팔자주름이 생기지 않기 위한 치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도 팔자주름이 생겨가지고 요즘 고민이라. 그러니까요. 네. 팔자주름은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들한테도 생깁니다. 10대부터도 점점 악화되기 십상이어서 더구나 얼굴의 가장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요. 주름 중에서는 가장 크기가 큰 주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팔자에 주름이 생기면 어느 연령을 막론하고 동일 연령대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고 얼굴이 지쳐 보이는 인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제가 해볼 수 있는 것 좀 알려주세요. 네, 당장 해볼 수 있는 것과 꾸준히 해야 되는 것, 열심히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팔자주름을 막거나 개선시킬 수 있는지 아시려면 이 팔자주름이 생기는 원리와 그 구조에 대해서 좀 파악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어린아이들에서조차 심지어 팔자주름이 생기는 건 이 입술 둘레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 입술을 올리기 위한 근육층이 있습니다. 세 가닥의 근육층이 있는데요. 이 근육이 부착되는 부위가 바로 딱 이 팔자 부위입니다. 그러면은 근육이 이렇게 와서 팔자 부분에 딱 끝나는 시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패이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심지어는 신생아 때부터 생길 수 있는 골을 여기가 팔자주름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근육의 부착 부위 때문에 여기에 골짜기가 생기는 원리가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그럼 그 골짜기가 생기는 부분이 근육이 끝나는 맞습니다. 따라서 피부의 노화가 아니라 어떤 노화 현상이 아니라 어렸을 때도 생길 수 있는 주름이 팔자주름인 것입니다. 그럼 그 골짜기가 계속해서 깊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골짜기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깊어지는데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피부층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피부층은 전 항상 뭐라고 얘기했죠? 케이크와 같다. 가장 바깥층은 피부층, 자, 표피층, 진피층으로 나뉠 수가 있고요. 그 아래에는 피하 지방층, 그리고 그 아래는 스마스층, 그리고 그 아래는 뼈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자, 층층이 겹겹이 놓인 이런 피부의 층이 있는데 피부의 층은 이렇게 누워있지가 않죠.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앉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누워있을 때는 케이크가 바로 누워있지만 앉아있거나 서있을 때는 바로 앞으로 이렇게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층과 뼈층을 단단하게 좀 연결해서 구조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유지인대라는 것이 있는데요. 얼굴의 곳곳에는 이런 유지인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떠받쳐야 될 무게가 피하 지방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중력을 받은 시간이 훨씬 많아질수록 유지인대의 기능이 약해져서 피부는 이렇게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골짜기가 있고 여기는 이렇게 쏟아지게 되면 팔자주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짜기는 태생적으로 근육의 어떤 부착 시점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는 피하 지방의 증가나 어떤 그런 유지인대 약화 때문에 앞볼이 아래쪽으로 쏟아지는 현상 때문에 팔자주름은 점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볼을 위로 올릴 수 있으면 팔자주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골을 채우거나 아니면 여기 앞볼의 처짐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팔자주름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로 좀 이거 올릴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팔자주름을 막기 위해서 바로 오늘, 바로 이 순간 시작하실 수 있는 홈케어가 있는데요. 바로 중안면 근육 운동입니다. 제가 아까 근육이 세 가닥이 여기 입술 둘레근 쪽에 상부에 부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근육이 단단하면 조직이 쏟아지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이 처지면서 팔자가 깊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광대 승천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중안면에 강화시키는 운동을 통해서 앞볼의 처짐과 팔자가 악화되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광대 승천 운동하면 되게 막연하고 어렵잖아요. 네.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미슐랭 운동. 미슐랭? 네. 먹는 네. 미슐랭. 어디 맛집에 가서 엄청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떤 표정이 되세요? 행복한 표정이죠. 이러면 되죠. 여기가 들립니다. 이런 표정이 되거든요. 그 미슐랭 운동하고요. 또 하나는 회춘 운동, 풍선 운동이라고 하는데 애기처럼
입을 이렇게 부풀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중안면과 입술 주변의 근육이 이완되면서 이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고 이완하는 그런 부드러운 움직임 때문에 중안면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원장님 그래서 주식이 떨어졌는데도 그렇죠. 건가요? 주식이 떨어졌는데도 미슐랭 운동을 하면서 풍선도 가끔 불어주는 이런 과정이, 이런 일상이 반복이 될 때 팔자주름을 지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운동만 열심히 하면 확실히 좀 개선이 되나요? 개선되실 수 있고요. 또 삼가해야 되는 게 있는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일하다 보면 이렇게 숙이고 입을 꽉 다물고 이렇게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까는 저희가 입술을 들어 올리는 근육 강화라고 했는데 입술을 내리는 근육이 있거든요. 입술 내림 근육을 강화하시게 되면 팔자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보실 때도 항상 눈높이보다 좀 위에 두시고 이렇게 건방지게 거들떠보는 이런 포즈, 그리고 입을 앙 다물지 마시고 약간 해벌레하게 긴장을 푸는 자세,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의견인데요. 우리 턱보톡스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없으세요? 턱을 주로 구성하는 근은 저작근이라고 하는데 자꾸 씹으면 근육의 힘이 점점 세지고 씹는다는 운동은 운동의 벡터가 아래쪽을 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 위로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턱 근육, 너무 저작근이 과하게 발달하는 걸 막아주는 것도 팔자주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턱 근육을 어떻게 좀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턱보톡스를 통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턱보톡스를 맞아야 돼, 맞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너무 딱딱하고 질긴 음식, 껌이나 뭐 엿이나 이런 것들, 오징어 같은 그런 음식들을 많이 씹지 않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유튜브 채널을 보면 이제 팔자 주름을 완화하기 위한 마사지 이런 법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자꾸 물리적인 자극을 주는 것은 오히려 내가 지지해야 되는 구조의 인대에 의한 섬유 조직이나 아니 그 구조의 완전성을 깰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물리적 자극이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물리적인 그런 자극은 좀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럼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게 오히려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근육이랑 그런 걸 손상시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지켰는데도 막 팔자주름이 고민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에서 이런 예방법을 충분히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내 과거의 어떤 습관 때문에 형성된 팔자주름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은 그 방법을 생각할 때는 저는 1단계와 2단계를 말씀드립니다. 1단계는 아직 처지기 전에, 그러니까 나이가 한 30대나 그 이전에 팔자주름이 깊어지신 분은 그 골을 메우는 것만으로도 많이 개선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골을 메우는 방법은 첫 번째는 히알루론산 필러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주베르 볼륨이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필러는 아시다시피 즉각적으로 어떤 볼륨을, 필러라는 물질로 볼륨을 채워서 즉각적이면서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시술이 되겠고요. 적절한 용량과 위치가 아주 중요한데, 적절한 용량이나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필러가 오히려 볼살 쪽으로 올라가서 팔자주름이 더 부각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필러가 조금 부자연스럽고 필러 부작용, 이동성이나 아니면 혈관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되신다면 최근에 가장 핫하게 대두되고 있는 주베르 볼륨. 주베르는 PDLA라는 섬유 아세포로 하여금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많이 생성되게 하는 그런 스킨 부스터의 일종인데요. 그 중에서 입자가 큰 주베르 볼륨을 사용하시면 자가 콜라겐의 생성을 유도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볼륨을 확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알루론산 필러와는 달리 즉각적인 효과나 극적인 효과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그 결핍을 아주 자연스럽게 메워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고 안전한 시술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베르 볼륨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원장님은 환자분들께 히알루론산 필러랑 주베룩을 이렇게 시술해 주실 때 어떤 기준으로 좀 그렇게 이분은 이거, 이분은 이걸 선택하세요? 환자분의 목표치가 제일 중요하고요. 병원에서 나갈 때 바로 개선되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필러를 맞으셔야 되고요. 저는 앞으로 그냥 천천히 팔자가 깊어지지 않도록 예방과 그냥 온건한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베르 볼륨을 권합니다. 자, 2단계는 이미 골이 있는데 그 골의 아래에 위로 돌출이 있어서 흘러내림이 있어서 팔자가 두드러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골을 채우는 치료만 하면은 오히려 더 불룩한 효과가 날 수 있어서 이때는 골을 채우는 치료와 동시에 아니면 골을 채우는 치료보다 더 선행해서 여기 처짐을 완화시켜주는 시술이 필요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볼살 부분의 처짐을 완화하는 시술로는 첫 번째는 이제 비수술적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술적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비수술적 시술로는 여러 가지 우리 피부에 시술이 있겠는데 팔자주름 완화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으시면 아마 대답이 다 다르실 겁니다. 그 말은 어느 것도 뚜렷하게 뾰족하게 하나만 해서는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저는 비수술적 시술은 팔자 콤보라는 이름으로 팔자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술을 믹스 매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꺼짐을 채우는 시술인 아까 말씀드린 히알루론산 필러나 주베르 볼륨을 활용하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처짐을 개선하는 시술 중에서 진피의 콜라겐을 증가시키는 시술, 써마지나 올리주어 같은 단극성 고주파 시술도 피부의 탄력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진피 콜라겐과 스마스층을 자극하는 시술로서는 미세층 고주파, 모피우스나 시크릿, 포텐자 같은 시술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피 콜라겐과 피하 지방을 좀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 인모드라는 시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마스층을 강화하고 피하 지방을 축소시키는 효과는 하이프, 울세라나 슈링크, 더블로 같은 시술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각 부위별 그분의 얼굴의 상황에 맞게 어떤 시술과 어떤 시술을 병합해서 매칭을 하느냐에 따라 팔자주름의 개선도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시술을 고집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시술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병합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시행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만 국소적으로 어떤 그 시술의 풀샷이 아니라 부분샷을 하게 되시면 비용도 절감해서 그런 믹스매치 콤보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조기에 팔자주름을 예방하시고 싶은 분이라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받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팔자주름이나 중안면부의 노화는요, 한 40대, 50대가 되면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노화가 많이 진행되기 전에 20, 30대부터 조금씩 꾸준히 받는 시술을 저는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시술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거 한번 했는데 이거 별로 효과 없네?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팔자는 해마다 깊어진다 그랬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을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시술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수술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좀 무서운데, 수술은 어떤 분들이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어떤 시술 크게 손으로 만지거나 아니면 강제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시술은 아니었고요. 자연스러운 내 피부의 처짐을 예방하고 탄력을 확보하는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좀 강제로 끌어올리는 시술을 생각할 수도, 이제 아주 심한 분들은 그런 시술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에는 실 리프팅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팔자를 아예 끌어올려주는 인대 강화 수술이라든지 하는 수술이 있겠습니다. 자, 실 리프팅을 팔자주름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실 리프팅은 어떤 조직을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가느다란 실로 조직을 들어 올리는 거죠. 두부를 한번 들어 올린다고 생각해 볼까요? 순두부가 들어 올려질까요? 실로요? 네. 깨질 것 같아요. 깨지죠. 단단한 두부는 들어 올려질까요? 그것도 조금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고무로 만든 좀 탄성 있는 조직은 어떠세요? 그거는 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실 리프팅이나 이런 물리적인 어떤 이런 당김에 의한 조작은 피부의 탄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피부가 흐물흐물하고 노화가 돼 있고 밀도가 떨어져 있는데 실로 당기면 오히려 그 실이 처지는 속도에 따라서 울룩불룩해질 수가 있고요. 오히려 불규칙한 이런 곡면을 가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이나 이제 수술같이 물리적으로 당기는 시술을 하기에 앞서서 본인의 피부의 밀도나 탄력을 회복하는 그런 노력, 즉 콤보의 노력은 먼저 선행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나이 들어 보이기 쉽고 가장 어린 나이부터 생길 수 있는 팔자주름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매일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업무에 집중하는 동안 입술을 앙다물고 입술 내린근을 오히려 활용해서 팔자를 악화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늘 이 광대 쪽에 있는 입술 올림근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슐랭 운동, 풍선 운동, 또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억지로가 아닌 중안면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표정이 나옵니다. 빨대 운동이나 볼펜을 물라는 선생님들도 계신데요. 도구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겠습니다만 늘 그런 도구가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가짐에서 항상 이 중안면을 들어 올리고자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팔자 고쳐서 팔자 피자 피부 완벽지의 내부민외과 전문의 한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